자, 은양고 한국지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도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수업은 운양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 영상이니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3단원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 우리 인구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이 인구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주하면서 그들이 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외국인 이주와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문화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겠고요. 선생님은 좀 이론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도시단원에서 우리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다문화 공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 그런 도시 공간에 대해서 발표를 맡아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반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재밌는 이야기들은 그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내용은 이게 6-3단원인데 여러분 이 영상 말고도 또 참고 자료라는 영상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은 이제 5분짜리 뉴스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시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화 시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5단원으로 돌아가서 자원 단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약간 내용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좀 기분 좋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계화 시대 늘어나는 외국인 이주자. 세계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이주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에 전체 인구의 약 3.7%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 3.7명은 외국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3.69, 3.7, 지금은 더 조금 늘어났을 수 있죠.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한 180만 명,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고 또는 결혼 이민자, 유학생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또는 외국계 주민의 자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오면은 자녀들을 낳잖아요. 자녀들을 고국에 두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이 많이 사는 설해마을에 가면은 프랑스 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이 같이 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나머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베트남, 타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보면은 1990년대 초에 중국이나 동남아, 남부아시아 등의 지역으로부터 제조업, 2차 산업 근로자로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조업, 근데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여러분, 3D 산업이 뭐라고 하냐면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래서 이걸 3D라고 하는데 내국인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분야,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또 이런 거는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이 산업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광에서 요즘엔 탄광 거의 다 문 닫았지만 탄광에서 일하는 거 어렵죠. 건설업 어렵죠. 이거 사람들이 일하기 위험하고 힘들고 또는 섬유, 전자, 신발 이런 제조업군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임금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며 노동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원양 어선을 탄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데 너무 기피 현상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요 3D 업종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자 국내 생산직 근로
사업자를 외국인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방문 취업제가 이에 따라서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뜻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터넷만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업연수생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아마도 3D 업계 3D라고 불리는 그런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 연수를 통해서 선진 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우리가 기술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일할 사람 좀 보내줄래? 이래서 저숙련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다. 그래서 연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셔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제도, 이거 말 그대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제 국내 측면에서는 이제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해서 그 나라는 또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입국 관리법에서도 이건 제도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을 줘서 산업기술연구생 신분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여러분 요거 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뭐 이런 데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과 예를 들면은 뭐 베트남에서 온다면 베트남의 국가기관과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간을 통해야만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 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들은 어,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는 장점도 있고 하지만 장점도 있고 또 이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국가 기관을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 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막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수백만 명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요, 기업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또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훨씬 낮기 때문에 또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국내 일자리가 또 지나치게 줄어드는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근로 조건 악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죠. 고용허가제 그리고 방문 취업제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한국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뭐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국가에서 이 외국인의 이주와 관련해서도 여러 제도들을 이게 실행하고 있구나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로 이촌향도 현상, 그쵸? 우리 1960년대, 70년대 한참 이촌향도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촌의 젊은 여성들의 이촌 향도가 훨씬 활발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서 농촌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남자들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화에 따라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관도 이제는 뭐 이렇게 상관없다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국제 결혼 현황을 보면은
2000년대부터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국제 결혼에 대한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결혼 이민자들 중에서는 이제 여성들, 왜 그렇겠어요? 농촌에 이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어쨌든 요 문제에 대안으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비율이 높고,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당연히 촌락 지역이 높은데, 여러분 요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국제 결혼 건수는 도시 지역이 더 많다. 왜 그럴까요? 촌락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도시 단원에서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도시화율이에요. 도시화율이 우리나라는 이미 90%를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 90명이 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인구 퍼센테이지가 지금 도시 인구가 9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특정 지역에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비율은 촌락이 많을 수 있겠지만, 남녀를 통틀어서 국제 결혼 건수 자체는 도시가 건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아다르고 어다른 요 비율이라는 표현, 또는 전체 카운트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 안에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과 경기 인구 자체가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 변화, 초등학교 엄청 늘어나고 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줬죠. 선생님 친구의 고향이 영광인데 거기 초등학교 친구를 하는 친구에게 들었더니 이제는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디 많이 살고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을 찾아보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은 경기에 여기 공업이 발달한 수도권 서남부의 뭐 화성, 안산, 평택 이런 데에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다. 아, 그럼 우리가 공업 단원을 미리 배우진 않았어도 공업이 발달한 곳은 대충 어느 쪽일지 우리가 좀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는 반대로 촌락에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문화 사회의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간들,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부정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는 지금 제조업체와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여기에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 내국인보다는 인건비가 좀 낮기 때문에 인력 수급 균형, 경제 규모 확대 등 경제 성장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그 3D 업종에 제조업체에 일할 사람이 없을 뻔했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덕분에 경제 성장 효과가 있고,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가정은 보통 출산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이민자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대부분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또 애초에 우리 외국인 이주자들이 보통 생산 연령층의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 청장년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청장년 인구가 많아야 그 사회 전체의 총 부양비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도 증가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결혼 이민자들이 그래서 우리 막 고부 갈등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던데, 결혼 이민자들이 국내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면 차별, 임금체불, 막 외국인이라고 말 안 통한다고 막 이랬는데 돈 안 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사장님 나빠요, 막 이러면서. 우리 막 개그 프로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 차별, 또 다문화가 가져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사회 부적응. 근데 꼭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에 뭐, 마-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 세계화 시대의 세계 시민으로서 오히려 갖는 장점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 공간의 형성.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오늘 영상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서울에도 보면 외국인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도시 발표 때 이 주제를 선택해준 친구들이 많이 있죠? 방배동의 설해마을은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 거고, 가리봉동 연변거리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 거고, 광희동 몽골타운, 이태원 이슬람 중앙 성원마을 이런 데 한번 검색해보고 우리 친구들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지역의 외국인 분포 현황 보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제조업이 좀 발달한 경기 서남부,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인구 상위 10개 시군구를 보니까 안산시, 영등포구 이런데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총 인구 중 외국인 비율 상위 10개 구군을 보니까 뭐 영등포구 우리가 익숙한 안산시도 있겠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건 전남시 영안군 음성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일 확률이 조금 높겠네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겪는 어려움 보니까 일단 말이 안 통하고 외롭고 경제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자녀 양육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안산이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영상은 선생님이 같이 5분짜리 영상을 올렸으니까 꼭 같이 봐야 선생님이 같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새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이라는 단어가 특히 교육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들어볼까요?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 문화를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문화를 좀 상대주의적인 관점, 어, 우리 문화의 입장에서 A라는 문화의 내가 소속된 지역의 문화의 입장에서 B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상호문화 이해교육이라는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서로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실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소수의 다문화 학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르쳤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가 A, B, C, D, E,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될 것이니, 서로의 문화를 그게 어떤 문화이든 간에 상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그 단어의 뉘앙스가 다문화 교육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수용성은 그렇게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31%나 되고 있고 외국의 수치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나의 수치는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게 연령대로도 보면 다문화 수용성을 봤을 때 여러분 같은 청소년 그리고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성인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은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
찬성. 이거는 조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이건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있을 때 자국민에게 먼저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뭐 3D 업종이건 뭐건 간에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것은 찬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국민, 요거는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는 생각도 굉장히 낮네요. 요게 굉장히 낮은 친구라면 우리 세계지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세계 시민성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단어는 굉장히 쉬우니까 선생님이 좀 읽기 형식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다음 단원의 자원 부분은 좀 많은 사진들과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단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완전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교실에서 만나게 되니까 조금 더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고 여러분 만나서 수업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학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